자, 거기 경제학 총론의 11페이지에 그 가격 탄력성 일정한 수요 함수, 독립변수의 지수가 탄력성에 아까 설명 좀 드렸고요. 밑에 이제 그룹 간 가격 탄력성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이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그룹이 있다. 그럼 탄력성이 만약에 3이고요. 일반 그룹은 탄력성 만약에 2다. 근데 청소년 그룹이 만약에 90명이고 일반 그룹이 10명이다. 일 때 시장 전체의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3인 90%가 3이니까 3에다가 90%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 2니까 10% 2에다가 10% 가중치를 부여해서 구하면 땡!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몇 명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몇 개를 산 게 중요한 거겠죠. 90명에서 100개를 샀어. 100개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일반 그룹은 뭐 900개를 구입했다.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그래서 3에다가 10% 가중치를 부여해야 되고 2에다가는 90% 가중치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A그룹이고 만약에 A그룹이고 B그룹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QA가 되고 얘가 QB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탄력성 엡실론 P A에다가 얼마의 가중치? QA 더하기 QB에서 QA가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해야 되고요. 더하기 엡실론 P B에다가 QA 더하기 QB에서 QB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 QA 더하기 QB를 시장 전체의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분자 분모에다가 저도 P를 곱해도 상관없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P를 곱해도 상관없잖아. P를 곱하면 그럼 P를 곱하면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 그러니까 엡실론 P A에다가 어떻게 돼? 총 매출액에서 A 시장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상관없다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중 계산해도 되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DRB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1%, 소득의 변화량 QD 해놓고 여기 뭐? Q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항상 크로스 QD분의 M 되는데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큼 절대값을 붙였지만 이제 소득 탄력성 절대값 붙이면 안 되죠. 절대값이 부호가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얘가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 그리고 이게 1보다 크면 사치품, 1보다 작은 게 필수품, 그리고 1인 경우가 중요하죠. 동조제라고 하는데 동조제란 말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곧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0인 경우가 뭐예요? 중립이야. 중립. 독립이 아니에요. 중립은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 감소하면 열등제, 중간이 중립제예요. 독립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립이고요. 그럼 이제 동조제의 경우가 중요한데 거기 나와 있죠. 밑에 중요합니다. 1번, 2번 다 중요하다고요. 소득 전액으로 특정 상품 구입한다. 몰빵. 소득 전액으로 그 재화만 구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득 전액으로 특정 상품 구입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10,000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몰빵 그 재화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이면 몇 개 산다는 얘기지? 100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개 산다는 얘기고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몇 개 산다? 200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득 전액으로 그 재화만 구입하니까 소득 100%, 수요 100%죠. 소득 따라서 1이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특정 상품 구입한다. 만약에 이 소비자가 소득의 50%를 떼내갖고 무조건 그 재화를 구입해요. 소득 50%를 그 재화를 구입하면 그럼 소득이 100만 원에 몇 개 산다는 얘기지? 소득 50%그 재화 사니까 50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50개. 여기는 100개 산다는 얘기죠? 소득 50%. 그럼 여전히 소득 100% 수요 100% 소득 탄력성 1이 되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가격 탄력성도 1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소득 전액으로 특정 상품 구입한다. 첫 번째, 소득 전액으로 특정 상품 구입하니까 이 소비자의 지출액이 뭐야? 뭐과 일치해? 소득과 일치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P 곱하기 QD가
소득의 50%에 일치하는 0.5m이 되겠죠. 0.5m인데 우리가 그냥 KM이라고 합시다. K가 뭐 0.7도 될 수 있고 0.3도 될 수 있고 되겠죠. 그러면 이걸 변형을 시켜보면 어떻게 됩니까? QD는 P의 마이너스 1m이죠. QD는 K P의 마이너스 1m이죠. 자, 가격탄력성 1이죠. 소득탄력성 1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지수가 탄력성, 소득이 지수가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논의할 때는 M은 뭐야? 상수 취급되는 거예요. 상수야, 상수. 우리가 가격 탄력성 편미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의 지수가 탄력성이야. 그리고 소득 탄력성 논의할 때 이게 상수야. 그럼 소득의 지수가 탄력성이에요. 다 1이라고 1. 근데 이제 소득 탄력성을 이해를 했어. 근데 가격 탄력성이 왜 1입니까? 자,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논의할 때는 가격은 상수 취급돼야 되니까 가격이 변하면 안 되잖아. 우리 소득만 변화시켰다고. 그러면 왜 가격 탄력성 1입니까?를 따질 때는 소득이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가격 탄력성 논의할 때는. 그러면 자, 소득을 자, 소득 전액으로 특차 이것만 생각해 볼게요. 소득 전액으로 올방크 재원을 구입하는 경우만 고려해 보면 카메라 찍히려나? 자, 소득이 10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요. 예? 그럼 소득 전액으로 그 재원만 구입해.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1만 원이면 몇 개 산다는 얘기입니까? 100개 산다는 얘기죠? 가격이 2만 원이면 몇 개 산다는 얘기야? 50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지출액이 일정하죠. 가격 따라서 1이지 뭐. 지출액 일정한 거 아까 지출액이 100만 원 일정하잖아. 가격 따라서 1이죠. 호탈을성 계산하면 즉각상수 나오겠죠. 수요곡선 1이죠. 가격 따라서 1, 소득 따라서 1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시 시험에 우리 이제 객관식 시험에 나오는 여자 이름 영희야, 영희. 근데 영희만 나오지. 그럼 자, 영희는 자 봅시다. 영희는 자기 한 달 용돈의 30%를 떼어내 갖고 무조건 화장품 사요. 영희는 화장품의 가격 탄력성 1, 볼 것도 없어. 가격 탄력성 1, 소득 탄력성 1. 가격이 10% 올라가면 수요량 10% 줄고요. 알겠죠? 가격 탄력성 1, 소득 탄력성 1이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른 거가 연결되는데 그건 이제 소비자 이런 거 연결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선형 수요함수. 얘는 코옵 더글라스 선형 조형함수. 코옵 더글라스 조형함수거든요. 연결되는데 그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무차별곡선 이론에서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엥겔의 법칙, 엥겔 계수는 너무 쉬운 거 알 거고 이제 교차 탄력성. X제와의 수요량, X제와의 가격, Y제와의 수요량, Y제와의 가격. 그러면 X제와의 가격은 X제 수요량한테 영향을 주고요. Y제 가격, Y제 수요량한테 영향을 주죠. 선상의 변화죠. 그런데 이제 X제 가격, Y제 수요한테 영향을 주고요. Y제 가격, X제 수요한테 영향을 준다고. 서로 크로스됐죠. 교차 탄력성이다. 우리 이것만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엡실론 XY죠. XY면 델타 PY, 델타 QXD. 여기는 QXD. PY죠? 이거 절대값 붙이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죠. 대불보마. 대체 관계는 플러스, 부항 관계는 마이너스. 0이면 독립, 중립이 아니라고요. 소득 따라서 0인 게 중립, 교차 따라서 0이면 독립이에요, 독립이고. 자, 마지막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여러분들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나눠봐야 되죠. P의 양의 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 Q의 양의 축을 뚫고 지나가는 거, 원점을 지나가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봅시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P의 양의 축을 뚫고 지나가는 우상형 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Q의 양의 축을 뚫고 지나가는 우상형 직선이 있죠. 직선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론 강의를 안 들어갔고 좀 이게 이론 강의 듣는 학생들이 딱딱 내가 익숙한데 아직 익숙하지 않아.
원점 절편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자, 세 번만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볼게요. 그래서 원점 절편, 원점 절편, 원점 절편 이거든요. 원점 절편, 원점 절편, 원점 절편. 항상 원점이 항상 가운데, 원점이 항상 중간에 항상 원점이 딱 있어요. 원점이.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하면 이 점에서 탄력성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원점 이거죠. 절편 이거예요. 뭐가 더 크죠? 뭐가 더 크니까 1보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자꾸 외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단 말이에요. 원점 절편, 원점 절편, 원점 절편 하잖아요. 나중에 까먹는다고. 까먹을 때 이제 외쳐보는 거야 자기가. 원점 절편 익숙하죠? 절편 원점 익숙하지 않지. 아 교수님 감사해요. 원점 절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아 교수님 떠올랐어요. 원점 절편, 원점 절편 땡 그러면 원점 내가 항상 뭐라 했어요? 엄마가 먼저요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2분의 1이라고 있죠. 1 나누기 1이라고 있지 않는다고. 1 나누기 2라고 있는데 좀 이상한 놈이지. 우리가 항상 엄마 먼저 있죠. 엄마 먼저 있고 자식이 먼저 있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절편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엄마는 내가 자식놈이 이쪽 가서 공부도 안 하고 저쪽 PC방 놀던 오늘 뭐 결석하고 지각하던 엄마는 항상 원점에서 기다려주고 있잖아. 엄마는 항상 원점에서 기다리는 자식 새끼 어디 가든 항상 엄마는 원점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식이 이쪽 가든 이쪽 가든 이쪽 가든. 그래서 항상 엄마가 먼저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2점 탄력성 계산이라 하면 원점 절편 1보다 작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2점 탄력성 구하세요. 그러면 원점 절편이죠. 1보다 크단 말이에요. 모든 점에서 1보다 크고요. 얘는 뭐야? 원점 절편 똑같죠.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공급의 탄력성 할 때 이 기울기가 이거 굉장히 가파르고요.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 이야 완만해 탄력적. 아니야 1이야 그냥. 원점을 통한 직선은 무조건 1이에요. 왜냐면 봐보세요. 공급의 탄력성이 이거죠. 공급의 탄력성이 엡실론 S는 델타 P분의 델타 QS QS분의 P야. 그러면 공급 곡선이 매우 완만하죠. 완만하면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기울 역수는 커질 거라고. 맞아요. 근데 포토 탄력성 크기를 결정해? 원점에서 그 직선의 기울기 탄력성 크기를 결정한다니까. 이게 작잖아. 굉장히. 작으니까 또이또이 쌤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울기와 무관하게 원점을 통한 직선은 무조건 1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급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비례적으로 변하잖아. 공급 함수가 3분의 1 QS라고 해봐요. 3분의 1 QS. 원점을 통한 직선이죠? 예? 그럼 자, 저기가 맞죠? 예? 맞죠? 그쵸? 가격 몇 프로 올라갔어? 10%. 공급량 10%잖아. 비례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점을 통한 직선은 무조건 1이에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건 원점 절편 1보다 작은 거 맞아요. 작은 거 맞는데 이 점에서 멀어질수록 탄력성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기울기는 똑같은데 원점에서 그 직선일과 점점 커지니까 점점 커져야 돼요. 커지고요. 이건 탄력성 1보다 작아요. 원점 1보다 크죠. 원점 절편이니까. 그래서 멀리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지죠. 원점에서 그 직선일과 작아지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선형 공곡산 봅시다. 이렇게 있고
어디가 탄력성이 커요? B가 크죠, B가. 하하. 원점에는 똑같죠. 근데 B는 절편. 그렇죠? A는 절편. B가 저절편이잖아. 그렇죠? 오케이.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우리 또 뭐야? 점이 똑같다 하더라도 탄력성은 달라진다. 그러면 이것도 원점 똑같죠. S0에 측정한 것은 절편. S1은 절편. S1이 측정이 더 크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판단하면 돼? 우리 점이 똑같을 때는 원점에서 근직선이 똑같죠. 그때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탄력적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의 탄력성의 결정 요인. 자,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뭐였어요? 전부 다 대체재와 관련돼 있었죠. 근데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은 전부 다 뭐가 관련돼 있어? 생산비용. 아까 그랬죠. 생산비용과 관련돼 있어요. 생산비용. 그래서 자, 공급 곡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급 곡선 의미가 우상향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왈라스 생각이에요. 왈라스는 가격이 독립변수니까. 근데 마샬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공급량이 점점 커지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도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왜?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동일하게 공급량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비가 완만하게 상승해. 생산비가 조금만 올라가. 그럼 자, 똑같이 생산량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비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 기업은 좀 생산을 잘해 못해.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생산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똑같이 공급량을 증가시켰을 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약간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약간만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생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도 조금만 올라가겠죠. 그럼 공급곡선이 매우 완만할 거라고. 굉장히 탄력적이겠죠. 근데 어떤 기업은 지금 차라 작업하고 있어. 그러면 생산량이 딸리고 있죠. 그럼 똑같이 공급량을 증가시킬 때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공급이 가팔라요. 그럼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공급량을 별로 증가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가 완만하게 상승할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학과 이제 물론 관련이 돼 있는데 거시경제학 공부했었죠. 여러분 공부했을 텐데 그 경기가 극심한 경기가 호경기 때 기업들이 생산 능력 충분하지 않아. 호경기 때 생산력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죠. 모든 공장 풀가동되고 있고 실업자 없어요. 더 이상 추가 생산이 불가능하다고요. 이게 고전압화 경제학 아니야. 호경기 실업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고전압화 경제학은 생산 능력이 전혀 없죠. 물가, 국민소득, 공급성이 수직이죠. 생산이 전혀 없잖아. 공급 수직이잖아요. 우리 배웠을 거라고. 근데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 케인즈가 등장했죠. 그러면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어. 생산 능력 충분하죠. 아니 지금 유휴 생산시설, 잉여 생산시설 남아돌아 실업자 만연해 있어. 생산 능력 충분해. 근데 왜 지금 경기가 침체에 빠진 거야? 장사가 안 되니까, 수요가 안 되니까. 그때는 케인즈 경제학은 공급곡선이 수평이죠. 주어진 물가에서 무제한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이 고전압화고 이 케인즈인데 고전압화 같은 경우는 뭐야?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건 어떻게 돼요? 물가만 뛰죠. 그러니까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면 뭘 증가시켜야 돼? 공급을 증가시켜야 되잖아. 공급을 증가시키면 수요가 따라간다고. 그래서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조한다. 세이버지 성립하죠. 근데 케인즈는 뭐야? 수요가 공급을 창조하죠. 수요가 증가를 하면 공급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케인즈 이론 먼저 공부하고 나서 ISLN까지 공부하잖아요. ISLN까지 그 국민소득은 사실상 완전 거짓말이야. 거짓말의 국민소득이 전부 다 수요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ISLN까지 뭐냐면 전부 다 무엇이 들어가 있어? 공급곡선 수평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수요만 존재하면 공급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잖아요.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 공급이 수직이어봐.
그럼 물가만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호경기 때는 생산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경기의 침체에 빠졌어. 그러면 공급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유휴 생산시설이 충분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물론 뭐 공산품 같은 경우는 저장도 쉽고 생산량 조절이 쉽죠. 공급의 탄력이 크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재배기간, 파종기간 존재하죠. 파종기간 존재하고 이것도 보관도 힘들죠. 썩어버리니까. 공급량 조절이 힘드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 나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유휴 생산시설의 존재 여부. 경기가 침체에 빠졌으면 유휴 생산시설이 충분해요. 공급의 탄력이 크단 말이에요. 경기 호경기 때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하나 미리 좀 풀어볼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이 교재를 개편하면서 우리 회계사 문제를 하나 빼버렸거든요. 근데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라서 뺐기 때문에 볼게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등장했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등장했는데 쉬워요. 근데 그림 보면 이제 막 복잡해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들 뭐 다른 교재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무슨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자 D점 가볍게 들으세요. 설명 드린 게 중요한 거니까. A고 여기가 B고 그다음에 여기가 C고요. 여기가 E고 이 점이 G고 F고 H. 그럼 이제 A, B, C, D, E, F, G 뭐 있잖아. 탄력성 크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우리 시험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게 탄력성이 1보다 큰 녀석만 모아놓고 또 1인 경우 모아놓고 1보다 작은 경우 모아놓고 이것만 해도 절반의 성공이죠. 1보다 큰 경우 뭐야? 이거죠 이거. 원점 절편. 그러니까 P의 양의 축을 뚫고 지나간 게 1보다 크겠죠. 그 뭐 있어? A, B, D 3개 있겠네. A, B, D 3개 있고 원점을 통한 직선은 무조건 1이라 했죠 아까 제가. 그럼 C, E, G겠네. 원점을 통한 직선은 무조건 1이야. 그럼 C, E, G는 똑같을 거라고요.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Q의 양의 축을 뚫고 FH가 1보다 작죠. 원점 절편이니까. 그쵸? 그 FH가 1보다 작을 거라고. 이거 절반의 성공이지. 그럼 이제 우리 A하고 B, 아까 A하고 B 비교했죠? A하고 B는 이렇게 있으면 어디가 커? B가 더 크다 그랬잖아 아까 제가. 원점. 근데 뭐 A는 절편, B는 저절편이니까 B가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럼 B가 더 커. A하고 D 남았네. 쉽지. 그럼 A하고 D 이렇게 하잖아요.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원점에서 그 직선이 작아지니까 A가 더 클 거라고. 나중에 FH 끝났지. FH도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쓰면 FH 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그랬죠. 원점에서 직선이 커지니까 H가 더 클 거라고. 끝. 쉽죠?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게 내가 교재를 하나 가져왔어요. 내가 교재를. 자, 됐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6페이지. 수요함수가 10-2p. 탄력성 계산하세요. 쉽죠, 이거? 엡실론 P는 dP분의 dQD, QD분의 P죠. 그 마이너스 있고, Q를 P에 대해서 미분한 뭐예요? 이게 Q를 P에 대해서 미분한 얘기잖아요. Q를 P에 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고,
Q분의 P, Q분의 P, P 있고 Q,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10-2P죠. Q가 10-2P니까 Q 대신에 이거 대입해. 이렇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Q 해놓고요. 5 빼기 2분의 1Q 이렇게 상관없어요. Q로 표현해도 상관없어. 근데 교재 문제는 지금 P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5로 나눠주니까 5 빼기 P분의 P죠. 2로 나눠줘 버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P를 Q로 바꿔서 표현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12% 감소해요. 자, 탄력성.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12% 변했죠? 그죠? 탄력성 1보다 크겠네. 1.2죠, 1.2 탄력성은. 그럼 이때 최저 가격제가 적용돼서 최저 가격제가 적용되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격이 10% 올라가면 매출액은? 매출액? 탄력성 1보다 크니까 감소죠. P 곱하기 Q. 아까 그랬잖아요. 탄력성 1보다 크면 첫 번째 분할 작게. 첫 번째는 작게. 가격이 약간 올라가도 판매량 확 줄죠. 매출액은 줄겠죠? 줄고. 당연히 매출량도 감소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 주니까 매출량 감소하고 매출액까지 감소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매출액 얼마 감소할까? 예? 얼마? 2% 감소하겠지. 2%. 물론 매출액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 그렇잖아. 자, 우리 매출액의 변화율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10%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12% 감소하죠. 2% 감소할 거라고 매출액은. 매출액이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은 18번 문제. 일단 수요량이 대폭 감소간다는 탄력성이 1보다 굉장히 커야 된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굉장히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체하기 쉽죠. 대체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잖아요. 두 번째, 자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총 가격 효과가 있죠. 가격 효과는 첫 번째 대체 효과 있죠. 대체 효과. 대체 효과. 그럼 가격이 지금 상승했다 그랬나? 그럼 가격이 상승해. X제각이 상승했어요. 상승하게 되면 PY분의 PX가 커지죠. 커지면 여러분들 대체 효과는 무조건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논의되잖아요. 무차별 곡선.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X를 줄이고 Y를 늘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X분의 Y가 커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대체 효과가 생산자 이론에서 뭐가 똑같아? 대체 탄력성과 똑같아. 그러니까 보세요. 대체 탄력성도 동일한 등량곡선상에 논의되죠. 이렇게 해갖고 무차별곡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LK 등량곡선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PY분의 PX가 커지면 X분의 Y도 커지고요. 예? 여기는 뭐야? R분의 W죠? 두 생산조 상대 가격. 이게 커지면 L분의 K도 커져요. 그래서 우리 이게 1% 변해서 몇 퍼센트 변해? 대체 탄력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딱 동일한 등량곡선, 무차별곡선상에 논의된다고요. 대체 효과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여기지? 이 점이지? 그다음에 이제 이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 즉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더 커져. 등비용선의 길이가 더 커지죠. 이렇게. 이거 뭐야? 예산선의 길이가 커지고 등비용선의 길이가 커진다고요. 이렇게 커지죠. 이게 더 커진단 말이에요. 절대값이. 그리고 X분의 Y, L분의 K 전부 다 뭐야?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 변화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고요. 얘가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 얘도 뭐야?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고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기울기의 변화라고요. 그래서 이게 커지잖아. 이렇게.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커졌다고. 여기서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대치 효과라고요. 대치 효과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이제 소득 효과죠. 소득 효과인데 XJY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고요. 감소하는데 이게 XJ 소비가 증가하지 감소하지 알 수가 없다. 만약 XJ가 정상제라면 XJ 소비가 줄겠죠? 주는데 이게 XJ가 열등제라면 소비가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동일하게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 대치 효과랑 똑같이 작용을 한다고요. XJ 소비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소득 효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정상제는 한 방 더 감소해 주지. 이게 매우 탄력성이 클 거라 그 얘기죠. 근데 열등제는 이게 한 방 죽어버리잖아. 이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감 잡으셨나요? 그래서 그게 소득 감소지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 그죠? 정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차별 곡선 이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건 정상제입니다. 정상제. 자, 얘는 열등제예요. 이게 대치 효과죠? 대치 효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서 논의되는 개념이에요. 대치 효과. 그리고 자, 이것도 대치 효과. 이 점. 자, 동일한 무차별 곡선에 논의되는 개념이에요. 대치 효과.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제입니다. 소득 증가 수요가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 꽂히겠지. 여기 얘가 이렇게 소득 효과예요. 여기까지는 대체 효과. 이게 소득 효과죠. 내가 이제 열등제면 소득 증가 수요 감소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열등제 이 정도 감소할까요? 여기까지 가면 기편제가 돼 버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죠. 그럼 얘가 대체 효과. 얘가 소득 효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린 총 가격 효과를 가정해서 도출한 수요 곡선이 무슨 수요 곡선이? 보통 수요 곡선이죠. 마샬의 보통 수요 곡선. 여기도 이 점과 총 가격 효과 여기까지죠? 보통 수요 곡선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이 소득 효과는 뭐야? 실질 소득이 변해서 변한 효과이기 때문에 순수한 가격 하락 효과가 아니라고요. 여기도 이 소득 효과도 순수한 가격 하락 효과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실질 소득의 변화를 제거하고 보상한 이후의 수요 곡선이 보상 수요 곡선이죠. 대치 효과만 따져서 도출한 게 보상 수요 곡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상 수요 곡선을 도출하면 대치 효과가 여기란 말이에요. 보상. 이게 보상. 여기 대치 효과까지 하면 여기까지니까 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학생들 암기시킬 때 이렇게 암기시키거든요. 상상 그렇게 암기시키거든요. 상상 뭐냐면 가끔씩 나와. 이게 정상제는 보상이 값하느냐 보통이 값하느냐, 열등제는 보상이 값하느냐 보통이 값하느냐 그러면 일단 상상 외워. 정상 보상 값할라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반대. 상상 알겠죠? 정상 보상 값할라. 정상 상상 정상 보상 값할라.
그러면 여러분들 탄력성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탄력성을 계산할 때 보통 수용성 못 탄력성 계산하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수용성 못 탄력성 계산하잖아요. 보통이 더 정상적인 더 완만하니까 탄력성 크겠지. 작겠지. 그 얘기예요 지금. 얘는 대체 효과의 수요량이 똑같이 늘어나지만 손이 한 번 더 늘어나주잖아. 한 번 먹잖아 얘는. 그것도 완만하니까 탄력성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자, K기업이 독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비자층은 중고생 2만 명, 대학생이 5만 명, 일반 소비자 3만 명.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다고요. 몇 명이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 가격 탄력성 중고생이 1.5. (1.5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1이고 그 다음에 일반층 1.5. 1.5예요. 근데 우리는 몇 명이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몇 개를 산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는 뭐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거. 그래서 그런데 현재 소프트웨어 총 판매 수입. 이게 중요하다고요. 판매 수입의 30%가 중고층. 그러니까 30%야. 30%가 중고층이고, 그 다음에 50%가 대학생, 0.5. 그 다음에 일반층 20%, 0.2.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총 탄력성 1.5가 0.3 곱하고요. 1에다가 0.5 곱하고요. 더하기 1.5에다가 0.2 곱하시면 돼요. 좀 짜증나죠 문제가. 좀 딱딱 안 떨어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1.05가 나오거든요. 탄력성이 이보다 커요. 전체 탄력성은. 그래서 전체 수요는 가격이 탄력적이 틀렸어요. 틀렸고 2번 일반인들이 학생층에 비해서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다? 아니죠. 일반층이 중고생층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중고생층은 이거 계산해봐. 이거 여기까지가 계산해보고 이거 계산해 비교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뭐야, 일반인들이 더 둔감해. 일반인들이 더 둔감해요. 계산 한번 해봐. 아니 뭐야, 이상하더라. 딱 보더라도 뭐야, 일반이 둔감하죠.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K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면 매출액은 감소하겠죠. 전체적으로 탄력성보다 크니까. 오케이. 나머지는 보시고요. 보시고 20번. 옳지 않은 것. 1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매출액은 증가하겠죠. 뭐 이건 쉬운 문제고. 자, 어떤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0.5고요. 가격 탄력성이 0.5. 0.5고,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1이에요. 이때 상품의 가격이 10% 증가했을 때, 자, 상품의 가격이 10% 증가하면 수요량은 몇 프로 감소해요? 5% 감소하겠죠. 5%. 그렇죠? 5% 감소하는데 이게 상품의 소비량이 종전과 똑같았다면 소득에 의해서 수요가 5%다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 상품의 소비량이 종전과 똑같았으면 소득 변화에 대해서 사실 5%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득이 몇 프로 증가해야 돼? 1이니까. 이거 5% 늘어나려면 소득도 5% 늘어나야 되겠죠. 이거 그러겠지. 그래서 소득이 5% 증가했을 것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A제와의 시장이 P라고 할 때 수요 함수가 QD는 마이너스 2P 더하기 7이고, 그 다음에 공급 함수 QS는 3P 더하기 2다. 이랬을 때 균형점의 탄력성, 균형점 계산해 볼까요? 첫 번째, 그럼 QD는 QS. 그러면 마이너스 2P 더하기 7은 3P 더하기 2죠. 5P는 5니까 P는 1이고 Q 얼마? 5인가?
탄력성. QD분의 P. 탄력성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 수식을 이용하면 가장 빨라요. 그럼 QD를 P에 미분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2겠네. 그러니까 P 얼마? 1. Q 얼마? 5. 5분의 2죠. 0.4인가? (0.5) 틀렸네. 그렇죠? 그리고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감소할 때 수요량은 100개, 300개로 늘어났다. 호탄력성, 이거 호탄력성 계산하라 했죠? 호탄력성. 그래서 지금 가격이 30원에서 20원으로 수요량은 몇 개에서 몇 개에서 100개에서 300개? 자, 그럼 우리 가격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출발점 뭐야? 가운데 점. 중간점 해야 되니까 25죠? 변화량 얼마? 절대값이니까 무조건 10 곱하기 100 생략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수요량의 중간점 얼마? 200 변화량도 200 곱하기 100이죠. 땡 날라가고 2000분의 5000인가? 2000분의 5000이잖아. 얼마? 2.5인가? 2.5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공곡선이 수직. 완전 비탄력적일 때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렇지.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21번 어떤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0.75예요. 항상 0.75. 항상 0.75야. 그럼 여러분들 수요의 탄력성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똑같은 이런 수요 함수 있죠. 수요 함수는 수요 곡선 형태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모든 점에서의 탄력성이 똑같은 수요 곡선은 전부 다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그려져요. 물론 직각상호수로 볼록하면 일로 일정한 거고. 알겠어요? 무조건 원점이 볼록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0.75로 일정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볼록해야 돼요. 어떻게든 볼록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점에서 탄력성 계산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1이면 여기 0.75가 된 거야. 이해되세요? 그 만약에 이 점에서 이렇게 탄력성 계산을 하면 또 뭐야? 여기가 또 2면 2 곱하기 0.75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하게 그릴 수밖에 없어. 물론 직각상호수로 볼록하면 1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이렇게 0.75로 모두 일정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때 가격이 4% 증가하면 총 구매액은 자 그러면 총 구매액의 변화율은 있잖아 1%당 0.75죠. 그러면 4% 변하면 3% 변하겠죠. 그렇죠. 1%당 0.75니까 4%당 3% 변하겠죠. 그러면 자 이것도 나오겠지. 이거. 지금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4%. 몇 프로? 그렇죠. 마이너스 3% 하셔야 돼. 그 매출액은 1%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쉽죠? 증가한다. 그 다음 22번 드디어 나왔네. 아까 내가 설명했죠 얘가? 12-BQ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 2005년도에. 그러면 바로 갑시다. 9원일 때 탄력성? 아까 설명했잖아 3 예? 아까 합시다. 이게. 이거 기울기에 상관없이 여기가 12죠. B가 아까 12-BQ니까 B는 0보다 큰 어떤 상수니까 B가 기울기에 상관없이 이거 9원일 때 탄력성은 뭐야? 3분의 9 3 예? 그럼 가격이 3원일 때 탄력성은 3분의 1이겠죠. 3원일 때는 여기 뭐야? 9분의 3이니까 3원일 때는 9분의 3이니까 아니 이거 9분의 3 아니야? 9분의 3 3분의 1이지. 3분의 1. 그렇죠? 없잖아.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다음에 23번
어떤 재화의 가격이 4% 하락했을 때 수요는 5% 증가했다. 이거죠. 가격이 4%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4%죠. 하락했더니 수요량 5% 증가했어요. 5% 증가했어요. 매출액은 1% 증가하겠죠. 계속 나와. 이게 계속 나와 이거. 1% 증가하겠지. 자, 그러면 가격이 4% 변했을 때 수요량이 5% 변했으니까 탄력성은 뭐야? 4분의 5겠죠? 4분의 5. 1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이 재화는 수요는 탄력적이죠? 틀렸고, 소득이 증가할 때 이 재화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알 수 없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야. 왜냐하면 이거 가격 탄력성이잖아요. 그럼 정상인지 열등인지 알 수 없잖아. 소득 탄력성을 알아야 얘가 정상인지 열등인지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열등제다 사치다 알 수가 없어요. 소득 탄력성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재화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매출액은 감소하겠죠. 판매 수입은. 탄력성이 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4번. 자, 우리 시험에 나왔네. 2008년도 공인회계사 문제 나왔어요. 자, 어떤 상품의 수요 곡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1인 직선이고, 수요 곡선이 직선이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도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직선이다. 근데 이 시장의 초기 균형점에서 수요와 공급 탄력성이 모두 1이야 1. 하하, 1이면 공급 곡선은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가 분명히 길이 똑같을 거라고. 왜냐하면 수요 곡선 탄력성 할 때는 모자니까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될 것이고, 이거 공급 곡선 원점을 통한 직선 무조건 1이고. 이해돼서?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했어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평행 이동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작아졌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서 탄력성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수록 탄력성이 작아지잖아. 원점의 직선이 작아지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졌고요. 공급도 작아졌죠. 원래는 1이었잖아요. 공급곡선.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점 탄력성 공급곡선 원점 절편. 공급의 탄력성도 작아졌고 수요의 탄력성도 작아졌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는데 수요가 증가했다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증가했다면 탄력성은 똑같지. 공급 곡선은 원점을 통한 직선이 똑같을 거고 당연히 일로 똑같을 거고, 수요도 뭐야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 곡선이 기울기 똑같죠. 이거 똑같은 원점의 직선 똑같잖아. 아까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게 탄력성 비교 이렇게 비교가 막 그랬잖아요. 수요의 탄력성 똑같지. 이때는 똑같아요. 수요.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나머지 알겠죠?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5번 디디에 나왔네. 영희는 소득이나 화장품 가격에 관계없이 소득의 5분의 1 화장품 사요. 5분의 1. 가격 탄력성 1. 소득 탄력성 1. 볼 것도 없어. 소득의 일정 비율 특정 상품 구입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소득의 5분의 1을 특정 상품 구입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P 곱하기 QD가 5분의 1이니까 0.2겠죠. 0.2M이겠죠. 소득이 20%지. 소득이 5분의 1이니까 20%. 그러면 수요함수는 0.2 P의 마이너스 1M. 가격 탄력성 1, 소득 탄력성 1 될 거고. 그럼 자, 영희에게 화장품은 사치품이다. 거짓말. 동조제죠. 동조제. 1이니까. 사치품 1보다 커야 되냐. 소득 탄력성이. 그 다음에 열등제다. 거짓말이죠. 정상제죠. 소득 탄력성 1이니까 0보다 크잖아.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 10% 감소하겠죠. 3번이 정답이네. 가격 탄력성 1이니까.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우하하는 직선입니까? 거짓말. 수요 곡선 뭐야? 직각상곡선이죠. 우하하는 직선이면 다 달라지잖아. 자, 그러면 5번 영희의 소득이 10% 증가하면 화장품의 값이 10% 증가한다. 2% 증가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가격이 지금 매출액 물어봤잖아. 가격이 아니 소득이 10% 증가해요. 그러면 소득이 10% 증가하잖아요. 소득이 10% 증가하면 수요량 10%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가격, 자 우리가 소득이 변했을 때는 가격이 변하면 안 되죠. 가격의 변화율이 얼마예요? 소득이 10% 늘어났잖아요. 영의 소득이. 그럼 가격의 변화율 0%지. 가격이 변하면 안 되잖아. 소득만 10% 변했다고요. 근데 수요량 몇 프로 증가했어? 10% 증가했죠. 지출액도 10% 증가할 거라고 얘기해. 2% 증가 틀렸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해가 소득의 무조건 20%를 제가 사. 근데 소득이 딱 10% 올라가면 무조건 20%딱 되는 사니까 판매량도 딱 올라갈 거랍니다. 다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지출액도 정확하게 그 비율 맞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26번. 화물차 운전자 갑은 주유소에 가면 가격을 보지 않고 야 30리터 지입해. 탄력성? 그러니까 얼마? 0, 0, 0. 갑은 0이에요. 을은 야 5만 원 주입해. 탄력성? 1, 1. 이렇게. 갑으로 완전 비탄력죠. 그럼 단위 탄력죠. 쉽죠. 이렇게. 그 다음에 27번 쉽고요. 28번 봅시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 X, YJ 수용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얘가 6, 얘가 3인가요? 그럼 X의 수용선은 이렇게 갖고 6, 3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2인가 여기가? A점, 여기가 2, 2점. 그러면 A점에서 이게 X고요. 이거 Y제죠. A점에서 누가 탈했으니 커? X가 굳이 X가 원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엡실론 P X제는 탄력성이 2분의 4죠. 노란 선 2분의 4니까 2가 되고 엡실론 P Y는 2분의 1이죠. 흰선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얘가 더 크죠. 제가 자 그래서 A점에서 X제와 Y제 탄력성이 똑같다. 거짓말. 2번 가격이 2일 때 X제 가격 탄력성 2죠. 2. 2잖아. 탄력성 2잖아. 2. 이거 틀렸고 X제 가격이 2원에서 1원으로 하락할 때 판매 수입의 증가분은 Y제 X제가 더 크죠. 똑같이 이 점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게 판매 수입이죠. 매출액이 판매 수입인데 똑같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똑같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떨어지면 Y제는 이렇게 드러나는데 X제는 이렇게 드러나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X가 더 탄력적이니까 판매 수입이 X가 더 크겠죠. 더 크게 증가하겠지. 그래서 X제 판매 수입이 증가하면 Y제 판매 수입이 증가하면 크다. 맞죠? 이거고 그리고 있잖아요. 문제를 보실 때 여러분들 4번, 5번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가격이 떨어지면 탄력성 무조건 작아지는 거잖아. 이쪽으로 가서 무조건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무조건. 왜냐하면 가격이 2보다 1일 때 탄력성이 크다? 거짓말. (2일) 때보다 (1일) 때 탄력성이 크다? 거짓말. 가격이 높을 때가 탄력성이 크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탄력성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무조건 틀린 질문. 가격이 떨어져서 탄력성은 작아지니까.
알겠죠? 수요수의 우하형 직선일 때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고. 자, 29번. X제만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했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했어요.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 가격을 20% 인상했더니 매출액 얼마 감소했다고? 10% 감소. 이게 10% 감소한 거야. 하하.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게 얼마란 얘기지? 그렇죠. 마이너스 30%란 얘기야. 하하. 이렇게 판단은. 그러면 탄력성은 결국은 2분의 3이죠. 1.5죠. 20% 30% 1.5예요. 탄력성 1보다 커요. 오케이. 그래서 자, 판매량은 10% 감소한다? 30% 감소하죠. 판매액이 10% 감소하는 거지. 판매액이 10% 감소, 판매량은 30% 감소. 알겠죠? 나머지 다 틀리고 5분만 정답이네. 탄력성 1.5. 볼 것도 없어. 30번. 자, 30번 문제. 일단 30번 문제는 수요곡선이 나와 있는데 수요곡선은 이렇게 있고 100 하고 여기가 50, 80, 10. 수요의 탄력성 알겠죠? 20분의 80이죠. 자, 20분의 80 하던 아니면 10분의 40 해도 되죠? 10분의 40, 10분의 40 해도 되잖아. 4죠. 이제 공급의 탄력성이지. 공급의 탄력성인데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40, 여기가 60, 10이고 여기가 20이죠. 그럼 이제 원점 해야 되죠. 그럼 공급의 탄력성 원점 얼마? 40. 점이 40이고 이제 절편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 길이가 얼마예요? 40. 이 길이가 또 40이죠. 그럼 40분의 40이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 1. 40분의 40이니까 기울기 1이라고. 1이니까 여기가 분명히 마이너스 20일 거라고. 20분의 2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원점 절편 얼마? 60이 되겠네. 2분의 3이 되겠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아마 문제 풀 때 저한테 익숙해질 거예요. 저도 이제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매년 문제가 이게 공무원 문제는 지금 공무원은 국가직 있지, 지방직 있지, 서울시 있지 이게 있어요. 그다음 이제 뭐 아무튼 제일 먼저가 회계사야. 회계사 2월 시험 보죠. 간평사, 노무사, 계리사 나온단 말이야. 국회직까지 나오면 한 8개, 9개 돼요. 근데 회사를 내가 다 달아요. 다를 때 어떻게 다냐면 저는 똑같이 시간을 재요. 학생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잖아. 뭐 어떻게 빨리 풀 것인가, 빨리 풀 것인가. 항상 시간을 재고 나도 하거든요. 거의 100이야, 100점. 점수는 거의 100점 나오지. 아무튼 시간을 재는데 저는 굉장히 빨리 풀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고민을 해요. 그래야지 학생들 마음으로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습관적으로 답부터 봐요. 습관적으로 답부터. 답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 문제를 아예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문제가 딱 나오면 답부터 봐요. 그리고 저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특히 지문이 긴 거 있잖아요. 지문이 되게 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사실상 거기서 나오는 핵심 몇 개 없거든. 그럼 저는 문제를 풀 때 습관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만 딱 이렇게 파란 볼펜으로 있잖아요. 막 뭐다 무슨 뭐 수요함수가 얼마다 얼마 그러면 딱 이게 동그라미 쳐놔요 내가. 그럼 쫙 보잖아요. 그럼 그만 눈에 확 들어와. 근데 이걸 갖다가 안 해놓고 다시 처음부터 읽어봐. 그럼 머리가 하얘져요. 그게 시계 안 보이거든 이 숫자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도 문제 풀 때 30, 20 동그라미 쳐놓는 게 연습을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처음부터 있잖아. 이 숫자가 안 보여요. 막 당황스러우면. 그리고 답부터 봐. 답부터.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이거 누구나 알 거라고. 이 사는 누구나 알지. 누구나 알 거라고. 딱 눈에 보이잖아. 20분의 80. 4 나오죠. 그러면 일단 3, 4번은 제끼죠. 3, 4번은 제끼는데 이 탄력성 계산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1보다 커야 되잖아.
그 2분이겠지. 2분의 3은 아닐 거, 3분의 1은 아닐 거라고. P가 이 Q가 양의 축을 뚫고 지나간 원점 절편이니까 1보다 클 거라고요. 그럼 4이면서 1보다 큰 것은 2분밖에 없잖아. 사실상 계산할 필요 없다고 이거. 저도 문제 풀 때 그렇게 넘어갔어 그냥. 왜? 일단 답만 맞춰야 되는 거잖아. 물론 해설 다 할 때는 또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이해되시죠? 답부터 습관적으로 보라고 답부터. 오케이. 그다음 32번 보세요. 32번. 지금 수요 함수가 QD는 210 마이너스 P고 QS는 EP인가?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이랬을 때 수요와 공급의 탈성을 계산해봐라. 그럼 첫 번째 QD, QS. 그러면 210 마이너스 P는 EP, 3P는 210, P는 70이죠? P가 70일 때 Q 얼마예요? 140이죠? 그럼 이제 수요의 탄력성. QD분의 P. 그럼 Q를 P에 대해서 비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오고 Q분의 P 140분의 70 2분의 1이죠. 자, 공급의 탄력성은 마이너스 주면 안 되지. dP분의 dQS QS분의 P. 그럼 Q를 P로 미분하면 2죠. 2하고 얘가 140분의 얼마? 70. 그럼 얘가 1이죠. 1. 그렇죠? 1인데 있잖아요. 여기가 B가 70이에요. 70. 여기가 140이죠. 그럼 140분의 이거 해도 되죠? 수요 개탈성은 요거 상관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없었을 때 딱 단문적 보라고. 단문적 2, 4번 찍은 건 바보라고. 2번, 4번 찍은 건 바보야.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죠. 무조건 1이겠지. 찍더라도 1번, 4번 찍어야 돼. 일단 두 개 제낄 수 있잖아. 단문적 보라고. 단문적. 원점을 통한 직선이니까 이게 계산할 필요 없어요. 1이죠. 그냥 무조건. 공급함수는. 이해되시죠? 이리고 이제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균형점에서 수요의 가격 탈력성이 그냥 공급의 탈력성이 그냥 균형점에서 수요의 탈력성이 그냥 공급의 탈력성이 그냥 크기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봐봐. 이게 균형점 원점에서 그 직선이 똑같잖아. 당연하지. 점이 똑같으니까. 이게 수요가 이렇게 되든 공급이 이렇게 되든 원점에서 그 직선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균형점이니까. 그러면 이거 똑같을 거라고. 얘는 QD분의 P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미분값만 비교하라고. 그럼 균형점에서 보게 되면 이 미분값은 1이고 이 미분값 2잖아. 공급의 탈력성 크겠네. 미분값만. 그러니까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기울기 비교하지 마세요. 기울기 하면 더 아파. 기울기 하면 또 역수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미분값. Q를 P로 미분한 거. 1. Q를 P로 미분한 거. 2. 이게 더 크겠네. 알겠죠? 크기만 비교한다면 균형점에서는 원점에서 그 직선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2번 보시고요. 쉬워요. 33번 봅시다. 정상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탈력성이 1보다 커요. 이 재화의 소비자의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이요.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 지출액. 자, 보완제 가격 하락. 수요 증가. 자, 보완제는 마이너스 하락 증가. 하락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지출액은 반드시 증가하죠. 여러분들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지출액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로 판단을 하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적용할 때는 무엇이 변화를 해야 돼? 수요 공급.
다시. 우리 어떤 그 매출액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판단할 때 수요의 가격 따라서 판단하잖아요. 가격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럼 수요의 가격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변화를 해야 돼, 공급이 변화를 해야 돼. 공급이 변화를 해야 수요 곡선상의 변화가 되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뭔가 공급이 이렇게 변화를 해야 이게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고 비탄력적이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공급 곡선이 변화를 해야 수요 곡선 상의 변화가 되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무조건 늘어나지. 매출액은 가격도 올라가고 판매량도 증가하니까 지출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소득 증가, 수요 증가죠. 소득 증가, 수요 증가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이라 했잖아. 그럼 반드시 매출액이 늘어나겠죠. 대체재 가격 상승, 수요 증가죠, 증가. 오케이. 자,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렇죠? 이때는 뭐야? 선상이죠. 이때는 탄력성을 적용하는 거지. 이때 탄력성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일보다 커버리니까 가격이 약간 올라가다 판매량이 확 줄어버리겠죠. 매출액이 줄어버리겠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5번 A재화에 대한 선호의 증가. 수요가 증가한 거죠. 지출액 반드시 증가. 그러니까 우리 탄력성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4번밖에 없다고요. 4번에 왜 가격이 올라갔죠? 그렇지.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야.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의 변화가 수요 곡선 상의 변화를 가져오니까. 아시겠죠? 국회지 보세요. 국회지 34번. 잔인하죠. 지문 봐. 지문. 원래 국회지 이렇거든요. 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은 딱 세 가지. 거기에 보니까 지하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딱 이거야. 1.2. 이거만 딱 적어놓고 1.2고 그다음에 쭉 가서 또 지하철의 소득 탄력성 0.2. 소득 탄력성 0.2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하철 이용 교차 탄력성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교차 탄력성 0.4죠. 교차 탄력성 0.4 있고 근데 소득이 10% 상승한다. 소득이 10% 상승해요. 소득은 10%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요금을 5% 인상해 준다. 지하철 요금이 가격이 5% 인상한다고요. 인상. 그랬을 때 지하철 수요가 요금 인상 전과 동일한 수준 이게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면 일단 가격이 5% 올라가면 수요량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감소해요? 6% 감소하겠죠. 6% 감소할 거 아니야. 6% 감소하고 그럼 소득이 10% 증가하면 수요 몇 프로 증가해요? 2% 증가하겠지. 2%. 2% 증가하겠지. 그럼 이거에 의해 최종 몇 프로 감소해요? 4% 감소하겠죠. 근데 이 수요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럼 이거에 의해서 4%가 다시 증가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련 재화의 가격이 몇 프로 올라가야 돼? 10%. 그렇지. 10% 올라가겠지. 이거겠지 뭐. 이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럼 10% 올라간다. 그 얘기고. 자, 35번 헷갈립니다. 자, X제의 가격이 5% 상승했는데 지출액이 변하지 않았어요. 소비 지출액. 탄력성? 11. 자꾸 0이라고 한 사람 많아. 아까 내가 그랬죠. 수요량의 변화율이 0%가 0이고 지출액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지출액이 1이에요. 1. 그러면 X제는 엡실론 P, X는 1이에요. 1이고 자, Y제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Y제 소비 지출액이 10% 증가했어요. 뭐야? 0. 알겠죠? 이게 헷갈리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려 이게. 항상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1일 때 있죠. 1일 때는 얘가 10% 증가하면 얘가 마이너스 10%. 0%예요. 0인 경우에는
얘가 10% 증가하면 얘가 0% 변하기 때문에 10%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0. 판매량이 10% 감소하면 1. 이게 진짜 헷갈려. 이거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이게 매출액이 변하느냐 판매량이 변하느냐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엡실론 P, Y는 0이 돼요. 알겠죠? XJ는 단위 탄력적, YJ는 완전 비탄력적 되겠죠. 36번, 37번 쉽고요. 38번. 자, 지금 100 이렇게 되죠. 100 됐는데 이때 정상제다. XJ가 30원이면 수요량은 70개다. 맞죠? 100이니까. 가격에 상관없이 탄력성 일정하다. 거짓말. 모든 점이 다 다르죠? 그리고 독점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할 때 설정하는 가격은 50원 이상이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여기가 50원, 여기가 50개죠?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고 1이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지만 우리 무조건 여기에서 한다 그랬죠? 이 구간은 총 수입이 증가하는 구간, MR이 플러스인 구간. 근데 1인점에서 가능할 때는 언제나 MC가 0일 때만, 총 비용이 고정 비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그때만 빼고. 그래서 최소한 50원 이상이다. 50원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MC가 0이든 그건 가정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우측 이동하죠. 정상제니까. 정상제로잖아. 우측. 39번 쉽고요. 자, 40번 볼게요. 40번. 자,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한 직선입니다.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한 직선이에요. 공급의 탄력성? 1. 공급 곡선이 원점을 통한 직선이에요. 탄력성 1이에요. 1. 이랬을 때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1% 상승하면 판매액의 증가율은, 판매액이라 해서 어떻게 될까? 지금 보세요. 지금 봐. 공급의 탄력성이야. 수요의 탄력성 아니라고 지금 이게. 공급의 탄력성이잖아. 수요가 증가한 거야. 가격이 1% 올라가면 판매액은 2%. 조심하세요. 이거 공급의 탄력성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수요가 증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험계리사죠. 2014년 나 문제 기억하고 있거든. 보험계리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굉장히 쉬워 보이죠. 간단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돼. 많이 틀렸어요. 이거 학생들이. 수요가 증가했잖아.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 무슨 탄력성을 적용해야 돼? 공급의 탄력성. 공급이 변하면 수요의 탄력성을 적용해야 되죠. 근데 수요가 변하면 공급의 탄력성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럼 가격이 몇 프로 올라갔어? 1% 올라갔잖아. 그럼 판매량도 1% 늘어나겠죠. 판매량이 증가하잖아 얘는. 그러니까 가격 1% 올라갔고 판매량 1% 올라갔으니까 2%는 공급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는 이게 줄잖아요. 그러니까 2%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이 시기. 자, QD는 P분의 21. 빨리 대답해 보세요. 탄력성 얼마? 1. 그렇죠. 이거 직각상선 아니야? 지출액 21을 일정하죠. 1. 그다음 42번 쉽고 43번, 44번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45번 봅시다. 45번. 자,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세요. 해봐요. 쉽다. 알겠죠 이거? 아까 해봤잖아. 그렇죠? 균형점에서 탄력성 계산하라 했잖아요. 아니면 되겠죠? 지금 해봤잖아. 46번 봅시다. 46번. 자, QS가 AP 더하기 B죠. 더하기 B인데 지금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작아. 탄력성 어떻게 돼? 1보다 크겠죠. 이거니까 이거잖아. 왜 그래? 이거잖아. 이게 절편값이 Q의 절편이 마이너스잖아요. B가 마이너스니까 Q의 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거겠지. 그럼 이거 뭐야?
원점 절편이니까 1보다 크겠죠. 자, 그리고 1보다 크고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뭐 그 얘기를 하잖아. 너무 쉽게 나왔죠. 그다음에 47번 쉽고요. 자, 48번 볼까요? 자,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따른 가격 변동의 폭은 커지겠죠. 자, 지금 수요가 변동을 해요. 수요가 이렇게 변동을 한단 말이에요. 수요가 변동을 할 때 가격 변동이 크려면 공급을 갚아야 되죠.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잖아.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폭이 크겠죠. 1번이 틀렸네. 그 다음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고수는 수평선이죠.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독점 기업은 이윤국대와 어느 수준에서 반드시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 탄력적인 구간, 총 수입이 증가하는 구간, 한계 수입이 플러스인 구간 생산한다. 그리고 어떤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해당 재화의 공급도 비탄력적이다. 맞아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있죠. 우리 나중에 이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생산 요소 시장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지만 그 일반 생산물에 대한 수요하고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야? 자, 내가 이 물을 소비를 해요. 물을 소비하면 물 자체가 좋아서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본원적 수요라고 해요. 근데 기업들이 노동을 고용합니다. 노동을 고용하는데 그 노동자 그 자체가 이뻐서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물을 소비하는데 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거지. 그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자 자체가 예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고용을 해야 물건이 생산되니까. 그러니까 왜 물건을 생산해? 아, 이게 팔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서 파생된 수요는 표현을 쓴다고요. 파생 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동시장 분석할 때 항상 생산물 시장과 결부시켜서 분석하잖아요. 생산물 시장 완전 경쟁이냐, 뭐 독점이냐, 뭐 MRPL과 VNPL이 같냐 다르냐, 뭐 결부시켜서 분석하는 이유가 뭐 파생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 그런데 어떤 재화가 이제 그 재화를 생산을 증가시켜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급국장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재화를 이제 생산을 증가시킨다. 생산을 증가시키면 뭐야? 고용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노동 고용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노동 고용도 늘어나야 돼. 그럼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있고 그 노동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요.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데 노동 공급이 별로 완전 굉장히 비탄력적이야. 노동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노동 공급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노동 수요가 늘어났을 때 뭐야? 임금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비탄력적이면. 임금이 대폭 올라가면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도 대폭 올라갈 거라고요. 공급도 비탄력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해당 재화의 공급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지.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도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깔끔하게 탄력성까지 공부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응용 들어갈게요. 첫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